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아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아마 조금만 참으시면 좋은 시절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중급에 대한 그 내용은 우리가 한두 번 들어본 내용이 아니고 새로운 내용을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업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서 과거에는 1박 2일 세미나를 했었을 때 중급만 2시간, 3시간씩 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배워가면서 이 사업을 하면 성장시켜 왔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그래도 이런 시간을 통해 전달할 수 있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긴 시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얘기보다도 저희가 겪었던 또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내용들, 꼭 지켜야 할 내용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시간을 같이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 자체를 독립적인 자영사업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배웠고 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4로라고 그래요. 이거를 4로. 첫 번째는 시스템은 그대로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덱스터에거께서 60년 가까이 사업을 해오면서 수많은 성공자를 배출시키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하나의 틀을 맺는 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성공자의 시스템을 그대로 한 20여 년 전에 받아들여 가지고 싱킹 빅 그룹을 이렇게 크게 우리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종생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스템을 배우고 또 여러분들 배우시는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우리가 복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럼 스폰서의 경험은 어떠냐? 참고로 해야죠. 왜냐하면 어디서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업은 교과서도 어떤 참고서가 없어요. 어쩌면은요 스폰서가 시스템이고 시스템이 스폰서예요. 스폰서의 경험을 항상 참고로 하시는 분들이 아마 사업에 성장하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멘탈, 정신세계는 하나로 가야 됩니다. 덱스터에거, 우리 김종희 사장님, 또 여러분들 업라인들, 또 여러분 스폰서들 하나로 내려가야 됩니다. 왜 하나로 내려가야 될까요? 왜 하나로 내려가야 될까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죠? 왜 하나로 내려가야 될까요? 바로 복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제 비즈니스예요. 인쇄 수입을 받으려면 복제가 잘 돼야 됩니다. 아메이 사업은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복제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복제는 나를 접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로 내려가게 되면은요, 이 뎁스가 계속되죠. 뎁스가 계속된다는 얘기는 네그가 계속 뿌리로 나무가 뿌리를 깊이 뻗듯이 튼튼한 나무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룹도 한 네그가 계속 파트너 계속 나오고 소비자 계속 나와야 안정적이고 튼튼한 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업라인부터 나 스폰서가 하나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내려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또 이런 걸 강조하는가? 또 잊어버려요. 어느 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또 스폰서가 또 이런 얘기 해주면서 또 바로 잡아가죠. 그러면서 우리가 몸에 이 습관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끊임없이 저희도 해왔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 아마 여러분 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결단과 행동은 뭐냐? 나의 결단,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사업을 키워나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죠. 누구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스폰서를 위해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파트너를 위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내 사업이잖아요. 나의 꿈을 위해서,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죠? 내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배운 대로 해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리더의 자세 부분이에요. 근데 리더의 자세 부분, 첫 번째는 상대방의 장점만 보도록 하라.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히 스폰서의 단점이 있다면 내가 보완하고 파트너의 약점이 있다면 보호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나가라. 자, 이걸 조금 제가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특히 스폰서입니다. 특히 여러분 업라인입니다. 정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스폰서하고 같이 20년, 30년을 같이 사업을 해야 되고 자자손손 이거 이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여러분들이 신도 아니고 스폰서가 신도 아니고 절대자가 아니잖아요. 뭐 같이 생활하다 보면 단점도 보이고 약점도 보이고 어떤 때는 뭐 좀 내가 원치 않은 그런 상황도 보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스폰서의 어떤 단점이다, 약점이다, 또 스폰서의 좀 부족한 부분을 내가 보면서 그것이 신뢰를 잃게 돼버리면 내 그룹은 그 상황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가 좋아서, 스폰서가 사랑스러워서, 뭐 그러면 더욱 좋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영사업이고 내 그룹을 키우려면 스폰서의 좋은 점을 보고 단점은 또 있다면 내가 보완하면서 서로 상호 보완 관계를 가면서 스폰서와 신뢰 관계를 가져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파트너에 다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트너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또 스폰서의 장점으로 보완을 해줘야 되겠죠. 아마 이런 관계를 요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 소화하시면서 여러분들 사업을 해나가신다면 아마 저는 여러분들이 큰 그룹으로 계속 성장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면 다시 한번 스폰서하고 심도 있게 업라인하고 심도 있게 같이 미팅을 시간을 통해 가지고 또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첫 번째 걸 굉장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스폰서의 단점이 있다면 여러분 보완하십시오. 장점이 있다면 당연히 내가 따라야 되겠지만 장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미인이라 하더라도요. 가까운 데 가면은 눈에 티라는 게 다 있어요. 그죠? 먼 데서 보면 아름다운데 가까이 보면 티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스폰서하고 가까이 있다 보면요. 단점도 보이는 거죠. 부부가 살면서도 항상 부부싸움 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연애하는 그런 마음이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스폰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좋을 땐 좋은데 나쁠 때는 스폰서하고 갈등을 갖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통을 못 합니다. 또 스폰서 도움을 못 받습니다. 나는 스폰서 하나지만 스폰서는 파트너가 여러 명 될 수 있죠. 누가 손해일까요? 여러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 자, 두 번째는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인데 업라인과 상담을 하시면서 피드백을 받으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 그룹이 기준이니까 그냥 참고로 하십시오. 여러분들 스폰서하고 이 관계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파운더스 PT 정도 되시는 분을 1차 상담자로 이렇게 저는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룹이 어느 정도 안정된 그룹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2차 상담자를 이제 에머럴드 또는 다이아몬드 이상 사장님들을 이제 2차 상담자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래서 이 피드백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제 상담을 통해 가지고 내 사업의 모든 사항을 같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눔으로 해서 내가 뭐가 부족하고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또 내가 사업을 잘하고 있다면 또 잘하고 있는 부분 또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다면 솔직하게 스폰서하고 상의를 하면서 보완을 해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이 신뢰관계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제가 믿을 신자를 이제 썼는데 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 상담을 하실 때요,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스폰서한테 얘기하면 스폰서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또 너무 사업을 못하는 부분을 또 보여주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스폰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도움이 안 돼요. 스폰서님, 제가 사업이 이렇게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이런 상태입니다. 뭐가 부족할까요? 하는 것을 솔직하게 물어보면 스폰서는 다 합니다. 그 경험을 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병원에 가셔서 내가 아파요. 그럼 의사한테 입 딱 다물고 있습니까? 아픈 것도 아프지 않다고 여러분들 상상 안 내고 의사한테 난 건강한처럼 이렇게 보입니까?
의사한테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위가 나쁘다든가 아니면 뭐 간이 안 좋다든가 이쪽에 쑤신다든가 얘기해줘야 의사는 그걸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주고 또 처방을 하잖아요. 그 환자가 병원에 왔으면 분명히 아프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의사는 머리끝부터 발이 끝까지 주사바늘을 계속 찔러가지고 아프냐 안 아프냐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런 바보 같은 진료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4번 업라인, 나, 파트너 요 3자 관계가 철저한 신뢰관계, 소통관계가 잘 원활히 구축되고 있는 그룹이라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 아닙니다. 제품 종은 이미 다 알려져 있고요. 시스템 다 구축이 되어 있고요. 팀 좋습니다. 이게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폰서, 업라인, 또 내 파트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항상 소통하면서 솔직하게 대화 나누면서 그러면서 차도 한잔하고 때로는 뭐 라면에도 같이 먹으면서 이거 소통하는 시간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아까 이제 그 장점만 보도록 한 얘기를 조금 드려도 하나 더 여기서 첨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스폰서 파트너 관계 이렇게 있으면서요. 확인되지 않은 내용 있잖아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절대 발설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뭘까요? 뭐 우리 스폰서가 뭐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뭐 내가 보니까 이런 생각 같아. 그러니까 형제 그룹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형제 그룹 얘기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뭐 형제 그룹한테 또 얘기한다든가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걸 크로스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첫 번째는 내 그룹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고요. 두 번째는 그룹 전체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내가 확인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들려오거든 이런 스폰서나 없나이라고 1대1이 있을 때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스폰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얘기는요 절대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아마 우리 사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엔 스폰서 업라인. 중요한 게 세 번째가 프로모션입니다. 이 프로모션을 얼마만큼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서 스폰서 업라인, 그 다음에 여러분 강사님, 이런 분들을 그룹, 이런 거 제품, 뭐 이런 것을 얼마만큼 프로모션을 정말 맛깔스럽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내 그룹을 성장시킬 수 있고 후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이 에디파이라 해가지고 정말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스폰서 업라인을 정말 섬길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진심으로 아마 여러분들 그룹이 막 새로운 파트너들이 나오거나 그룹이 막 성장하는 그룹은 이게 돼요. 근데 오랫동안 사업을 하시거나 성장 안 되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안 될수록 더 잘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룹이 성장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폰서는 업라인, 그 다음에 강사를 프로모션 할 때는 그분의 모든 사항을 다 하는 것보다는 그분의 장점이 뭔지, 좋은 점이 뭔지, 이런 부분을 내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을 그냥 일주일 전서부터 끊임없이 내 소비자나 예비 사업자한테 끊임없이 우리 스폰서 업라인 프로모션, 오늘 강의할 강사님을 프로모션을 잘 함으로 해서 궁금증을 유발하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평소에도 우리 리더들은 스폰서나 업라인에 대한 이런 에디파이, 이런 존중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누구 때문에 내가 이 프로모션을 해야 될까요? 누구 때문에 프로모션을 해야 될까요? 나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이 스폰서한테 프로모션을 해요. 우리 스폰서가 저렇게 존중받을 만한 사람도 못 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 못 되는데 또 내가 봐도 나를 이렇게 프로모션을 한다 하면은 내가 그런 대상이 못 되는데 만약에 프로모션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 같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난 존경받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무슨 존중받고 싶지도 않아. 근데 나를 프로모션을 잘해가지고 내 파트너 사업을 키운다면은 누가 도움이 될까요? 그렇잖아요? 저는 솔직히 싫어요. 나는 이대로 살고 싶은데 누가 여러분들한테 절 프로모션 해가지고 여러분들 사업 잘 되게 뭐 하라는 거 없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스폰서는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사업만 잘 되면 내가
정말 날 발굴에도 올라가서 성공하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스폰서 마음은. 그렇잖아요. 디딤돌이 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것은 나는 그만 대우받은 사람이 못 되는데 불구하고 여러분들 날 프로모션하고 여러분 그룹을 키운다? 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나를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어코 스폰서는 내 그룹이 나를 발굴해도 나를 디딤돌로 생각하서라도 내 그룹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내놓겠다는 것이 스폰서 마음입니다. 부모 마음과 똑같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나 인적 사항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묻지 마라, 학교를 묻지 마라, 학력을 묻지 마라, 종교를 묻지 마라, 고향을 묻지 마라, 정치적인 색깔을 묻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게 묻지마 원칙이 여기 있잖아요. 그거 알아서 뭐 합니까? 근데 내 고향이 어디야? 그거 알아서 뭐 할까요? 스폰서 나이가 어린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학교 어디라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그게 내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보니까, 와보니까, 우리 스폰서가 나보다 굉장히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스폰서예요. 그거 알게 되면 처음에 우리 비전 보신 분들이야 당연히, 나의 스폰서가 그래도 아메 사업을 먼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지만 새로운 사람이 봤을 때는 내가 왜 나보다 훨씬 경험이 없는 저 사람한테 존중하고 뭐 이렇게 에드파이 하면서 이걸 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요. 사업 비전 못 봐요. 비전 못 보면 누구 손해요?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도덕적 신뢰를 유지를 해나가야 돼요. 도덕적 신뢰 두 번째. 도덕적 신뢰를 유지해야 되는데 복장, 음주, 도박, 차용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스폰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면요.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우리가 도박하지 말라는 거. 도박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 만나시게 우리 고스톱 한번 치자. 그래서 파트너 돈을 내가 좀 땄어. 스폰서가. 그럼 뭐랄까요? 파트너는. 스폰서 내 돈 따먹었다고 얘기하고 다닌다면 이게 스폰서십이 생기겠어요? 절대 이거는 도움이 안 되는 거니 하지 마셔야 돼요. 음주. 우리 싱킹 빅그룹에서는 술 먹지 말고 사업을 하라 이렇게 이제 물분류로 돼 있잖아요. 자, 왜 그럴까요? 참 중요한 게 그러나 어느 정도 여러분들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정도 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들하고는요. 업라인도 스폰서도 이제는 가끔 이렇게 소주도 한잔 하면서 속이는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이하 파운드 PT도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이아몬드 이상급 정도 되는 리더들이라면 그 업라인하고 같이 소주도 한잔 하면서 그룹 얘기도 나고 속이는 얘기를 할 필요는 있어요. 소통이. 근데 아직까지 사업이 막 해보려고 열심히 하는 리더들하고 그런 이 음주를 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저에 대한 술을 한 잔 먹게 되면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실수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 김학전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존중하고 굉장히 신뢰가 있었는데 술 한 잔 먹으니까 걔네. 이런 생각이 딱 그 순간부터 다 이제까지 했던 얘기가 다 수프로 끝나는 거예요. 누구 손해일까요? 술 먹은 스폰서가 손해일 것 같아요? 내 그룹 손해일 것 같아요? 사람이 마음을 떠나면요 다시 이어가기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리더분들은요 거의 진짜 제가 성직자 수준으로 좀 행동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장할 때까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진짜 이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시면 하는 것이 우리가 1분 1초를 사업을 하면서 헌신해서도요 그것이 쌓여야 되잖아요. 근데 5년 10년 한 사업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그다음에 종교 얘기, 정치 얘기 하지 마세요. 저희 친구들 방에 보면요 참 가관해요. 그리고 우리 종친에도 보면요 완전 야당 여당이 다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진짜 쌈나겠어요, 이게. 우리 친구들하고 몇 번 방에서 서로 막 그냥 논쟁이 벌어져가지고요. 정치하면 안 돼요. 종교? 다 인정해줘야 돼요. 이게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업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어떤 종교도 우리는 다 치약비누 써야 되는 거야. 우리 사업가는 구분을 하면 안 돼요, 이거. 설사 나는 야당이고 저 사람은 여당이라 하더라도요 그냥 인정해주고 가야 돼. 왜? 여당 사람도 치약 쓰고 야당 사람 치약 쓰는데 우리 치약을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업가 아닙니까? 그걸 왜 따져가지고 왜 내 사업에 영향을 미쳐요?
더더구나 이제 리더 간에 그런 문제가 되면 완전히 리더 떠날 수도 있고 갈등을 겪게 되면 그룹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데 바보 천치 같은 짓거리를 하는 거 이거. 정치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종교 얘기 하지 않기로 하시면 하지 마요. 이거 도움 안 됩니다. 그다음 미팅 진행 순서. 자, 이런 부분도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많이 시석이 됐어요. 저희가 철저히 배웠던 게 뭐냐면 내 개인 미팅 위에는 홈 미팅 위에는 위클리 미팅에는 그룹 미팅에는 내일 OSR, 그 다음에 펑션이에요. 여기에 최우선을 두라 이 말입니다. 이게. 자, 6번째는 리더는 MBS에 집중하라. 자, 우리가 이 화요일 날은 OM과 제품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은 MBS하고 MBM이 돌아가죠. 그래서 목요일 날은 사업하는 방법과 멘탈, 정신세계가 이어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신 멘탈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멘탈 싸움이에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운동선수들 봤지만은 그 선수의 기량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결국은 순간적으로 그 멘탈이 무너지게 되면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 MBS 이런 시간을 좀 꼭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룹별 리더 중심 미팅. 그건 각 그룹의 리더들이 중심하는 미팅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30분 남았는데 시간을 내야 되겠군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화요일 OEM 제품은 반드시 꼭 참여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MBS, MBM은 리더 중심으로 돌아가는 미팅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그냥 미팅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요즘 이제 줌 미팅이나 이런 미팅 통해서 PPT를 씁니다만 저는 PPT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어야 돼요. 이거 해주면 여러분들 그냥 사진 찍고 말아요. 옛날에 우리는 다 그냥 받아 적었어요. 그러면 저는 강의 들은 것을 집중해서 받아 적었기 때문에 또 한 번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또 그걸 정리해 또 해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은 그냥 한 번이 듣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룹을 키우려면 앞으로 계속 여러분 파트너들 복제시키고 나중에 피니스 했을 때 여러분들 그룹을 키워나가려면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우리 화요일, 목요일 날 정기적으로 시스템 돌아가는 미팅은 절대 여러분 소홀히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진짜 이 사업을 성공하고 싶다 하면은요, 녹음을 하셔야 돼요, 녹음을. 이걸 찍지 마시고 강의하는 녹음을 또 한 번 들으면서 받아 적으면서 정리해놔야 돼요. 2번, 3번 녹음한 걸 받아 적으면서 부족한 걸 또 채우고 해야 8번까지 됩니다. 내 거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내 거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화요일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꼭 드셔야 되고, 화요일 날은 이제 OM인가 제품인가 당연히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각 그룹별로 또 이 그룹 리더 중심으로 하는 미팅 있잖아요. 각 그룹별 업라인 중심으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또 빠지면 안 되고요. 근데 줌 미팅도 이제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오프라인 미팅을 못 하니까 줌 미팅은 각자 이제 그룹별로 스폰서하고 하는 미팅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위로 이제 들어가서 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책임감입니다. 업라인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받으면,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좀 잘 들어보세요. 카톡이나 모든 정보를 받잖아요. 그럼 모든 걸 즉시 전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일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지금 내가 이제 사업을 막 하실 때는 그냥 나 혼자기 때문에 이걸 소리 할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 그룹을 키워가실 분들이잖아요. 이걸 아주 생활화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께서 무슨 정보가 전달이 되잖아요. 카톡으로. PT들이나 이런 분들은 먼저 전달되죠. 어떤 분은 PT분들이 이걸 전달받고 내가 그냥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잊어버리고 내일을 하다가 전달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온라인에서 뭐 전달받으면 그 즉시 바로 날립니다.
그래야 내가 편해. 그러면 내 그룹이 100명이면 100명이 그냥 정보가 순식간에 딱 전달되면은 내가 설사 내일을 하더라도 100명의 리더들이 자기 사업을 해나갈 수 있고 100명의 리더들이 또 파트너에 바로 전달되면서 내 그룹에 짧은 시간에 그 정보가 쫙 전달돼가지고 100명, 500명, 1000명이 그냥 순식간에 정보가 전달되면서 사업에 활용이 되는데 내가 리더 한 사람이 딱 바쁘다는 이유로 전달 안 한 건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하고 해야지 하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500명, 1000명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서. 그럼 경쟁사에서 타 그룹한테 다 먹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정글의 법칙에서 그냥 다 잡혀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리더의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소홀한 겁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달이 못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다가 잊어먹지 않도록. 내가 오늘 뭐를 하는데 뭔 전달을 받았어. 그러면 내가 조금만 매일 보는 수첩에다가 아니면 여기서 스마트폰도 메모하는 데가 있잖아요. 매일 보니까 거기다가 오늘 업라인에 이런 내용들을 나한테 전달했는데 꼭 전달을 몇 시에 하자 해가지고 딱 메모해놓으면 그거 보니까 내가 오늘 전달 못했네. 바로 시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지금 정보화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즉시 모든 걸 하는 습관을 갖는 게 편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즉시 처리해요.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미정미 미루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격이 좀 급한 편이에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 보면은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있지만 실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왜냐면 수정하면 되는 건데. 근데 정보 전달이 늦어가지고 모든 리더들이 열심히 해야 될 리더들한테 그 정보가 전달이 못되면요. 내 그룹에 엄청난 손실이 온다는 것을 저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꼈고 또 깨달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폰서하고 업라인하고의 교육 전달이에요. 자, 여러분들 스폰서하고 업라인 교육 전달 내용이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스폰서가 에메랄드 다이아몬드신데 내 홈미팅에 스폰서를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왔는데 스폰서를 프로모션 해가지고 모시고 왔는데 자기가 얘기를 다 해버려. 그런 경우가 있죠. 가끔 보면.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고 스폰서. 이거는 제가 보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일단 스폰서 프로모션을 딱 했으면 자기는 그다음부터 입을 딱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 리더는요. 그래서 스폰서가 사장님한테 이런 거 한번 좀 사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하면 스폰서가 얘기하는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트너는 뭐를 해야 되느냐? 중간 리더는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폰서를 프로모션 잘 했잖아요. 그리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스폰서를 잘 풀어서 우리 집에 오셔서 홈미팅을 해서 진행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다 궁금해가지고 우리 스폰서가 대단한 사람이 인정을 받고 있고 하면 나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자, 내 다이어리 딱 펴놓고 스폰서의 이야기하는 부분을 깨알처럼 다 받아 적는 겁니다. 그걸 수없이 듣고 배운 걸 하더라도 또 적어야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새로 오신 분들은 우리 다이아몬드 사장이 뭔 얘기 한 것을 그렇게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도대체 나의 스폰서, 매일 보는 나의 스폰서가 그래도 나는 하늘 같은 우리 리더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왜 저분이 왔는데 저렇게 자세 잡고 메모하고 경청하고 거기 녹음기까지 갖다 놓고 말이야 그렇게 하는 모습을 왜 보이는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그 새로운 사람은 우리 스폰서가 다이아몬드든 그 이상 피인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분한테 어떤 자세로 내가 임하는가, 공부하는 자세, 배우는 자세, 어떤 자세 임하느냐에 따라서 맨 처음에는 이상하다, 왜 저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 들다가 중간 정도 가보면은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 참석하고 세 번 참석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업라인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나의 스폰서를 그렇게 예우를 하고 그렇게 배우게 나가는 겁니다. 제가 아마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 20여 년 전에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가가지고 단 윌리엄이라는 크라운 앰버서더가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나갔다가 따로 사업을 하려고 안 되니까 다시 덱스터한테 찾아와가지고 저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할 테니 좀 받아주십시오 해가지고 덱스터가 받아줬어요.
그때 다이아몬드 700명 정도 대상으로 세미나를 먼저 했거든요. 저희들이 다이아몬드니까 거기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제 앞에 단 윌리엄스가 앉아서 덱스터 강의를 6시간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어떤 상황인지 몰랐어요. 크라운 앰버서더라는 얘기만 제가 전달받았는데 내 앞에서 그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덱스터 강의를 듣는데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빼놓고는 자리를 뜨는 걸 못 봤거든요. 그리고 햄버거 하나 하고 콜라 하나 놓고 그것만 마셔가면서 저녁 시간 따로 없더라고요. 그 크라운 앰버서더가 스폰서의 덱스터의 그 강의를 그냥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받아 적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크라운 앰버서더 그 한두 번 들어봤겠습니까? 그거? 근데 자기 그룹이 거기에 다이아몬드들이 100조 정도가 와 있는 거예요. 100조의 다이아몬드들한테 본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엄난이 얼만큼 대단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파트너 다이아몬드들이 화장실 갔다도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대단한 업라인 크라운 앰버서더인 우리 단 윌리엄스가 저렇게 스폰서의 강의를 녹음해 와서 깨알처럼 받아 적는데 내가 지금 한눈 팔아? 그건 다이아몬드 자격 없는 거죠. 예. 그만큼 우리가 중간 리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업이 안 되고 있다면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도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에메랄드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스폰서가 업라인들이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 대신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셨어요? 예. 아셨죠? 여러분들 스폰서가 얘기 못 합니다. 다 내 파트너는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아끼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못 커요. 그래서 형제그룹이 이렇게 잔소리도 해주고 할 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려요. 세 번째는요, 타 그룹의 리더가 있을 때, 내 그룹의 탑 리더가 말하는 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건 뭐 기본적인 거지만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그냥 혹시 제가 높아서 말씀드립니다. 스폰서가 있고 내 형제 그룹이 있어요. 형제 그룹이 있다면요, 또 타 그룹 리더도 있을 수 있겠죠. 거기서 내가 나의 스폰서 업라인에 대한 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절대 스트락을 하면 안 됩니다. 혹시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따로 업라인 만나가지고, 아니 스폰서 만나가지고, 사장님, 아까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타그룹이 리더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스폰서가 원예를 해주겠죠. 아니면 스폰서도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잘못 얘기했네. 이거 좀 잘못된 얘기예요.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사장님 그런 것은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니까 사장님 이해가 안 갔지만 아마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사령을 또 배우기도 하고 또 관계도 돈되게 하고 있고, 스폰서에 또 LOS도 또 해주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10년, 20년 하면서 이걸 모르면요, 어딘가 새버려. 내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한 사업이 어느 날 아침에 그냥 나도 모르는 데서 서울서 새버린다니까. 항아리가 깨지면 밖에서 떼어야 될까? 안에서 떼어야 될까요? 밖에서 떼어야 소용없습니다. 안에서도 잘 떼어야 됩니다. 안에서 떼우지 않으면 밖에서 아무리 떼어도 다 셉니다. 아무리 많은 좋은 정보를 준다 해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내가 전원 생활하면서 항아리도 직접 물도 담아보고 거기다 간장도 제가 만들어 보기도 해보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새더라고. 항아리가. 금이 안 갔는데 새는 거예요. 내면을 보니까 살짝 금이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금이 가 있지 않은 거 잘 보십시오. 내 마음에 금이 가 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 모든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이 완벽하게 내가 금이 안 간 상태에서 어떤 물을 담아도 흘리지 한 방울도 흘러가지 않는 그런 그릇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만 행동한다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이게 어떨까요? 찹니다. 찰 때 넘치는 겁니다. 차야 넘치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차고 있는 건 누가 할까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몰라. 스폰서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업라인은 그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내 마음이에요. 아세요? 그래서 나를 컨트롤하기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건 시스템도 스폰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꿈입니다. 여러분들 꿈만이 여러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한 꿈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사업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시스템, 덱스터가 가르쳐주는 이 시스템을 하나하나 여러분 실천에 옮기고 또 다른 못 따라오겠지만 또 메모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안 하고 한번 매일매일 점검도 해보고 그리고 열심히 또 시어더 플랜하고 데모하고 이런 모습을 끊임없이 해나간다면 언젠가 여러분 찰 것이다. 그때는 어떨까요? 새지 않는 그릇에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 정보를 원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겠죠. 이런 부분. 자, 그 다음에 스폰서 파트너의 믿음 관계. 이걸 굳건하기 전에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 SP 이상 정도 되면은 그래도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서로 알아요. 근데 SP가 이제 되기 전까지는 스폰서하고 너무 떨어져서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너무 가까이 있게 되면은 스폰서에 대한 뭐랄까 좀 이렇게 신성시 뭐 이런 부분 좀 이렇게 좀 뭔가 스폰서에 대한 어떤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나 진짜 그렇게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다 보면 그냥 형제처럼 매일 그냥 형제가 그러잖아요. 치고받고 싸움도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그런 마음이 돼버리면 멘토십이 전달이 안 돼요.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 멀어지기 때문에 멀어지면 또 같이 가까이 하기도 어려워요. 어렵다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게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게. 그래서 이 멘토십을 유지하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정말 적정히 스폰서 예우해주고 스폰서 파트너가 내 거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게 참 중요한 건데 그것이 그 생각만큼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서 안 되고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되고 이게 그렇게 쉬운 거냐. 그죠? 근데 이 내용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대로 안 하면 그룹 전체에 걷잡을 수 없는 방법으로 사업을 그만둘 수도 있다. 자, 시스템대로 안 하면 자,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도 뭐 다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시스템대로 하면은 하나로 인수분해 공식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딱 하나잖아요. 내가 새로운 공식을 또 개발해가지고 또 인수분해를 또 푸는 문제를 또 해야 될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시스템대로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공식대로 하나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스폰서가 그걸 그대로 복제하지 않으면 파트너는 또 못해요. 이 사업이 어려운 게 뭐냐면 나는 가라고 배웠는데 파트너는 나라고 얘기하고 그 파트너는 다라고 얘기하고 그 파트너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가나다를 다 얘기하고 다니나요? 가면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복잡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를 단순화시킨 거예요. 심플리스트 베스트. 그래서 가장 심플한 게 가장 좋은 비즈니스다. 구구단 외우듯이 구구단이 수십 년이 갔어도 변함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시스템이 불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대로 내가 배우고 그대로 전수시켜야 되려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런 대부분 바보 같은 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사업이 되면 잘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착각하고 자기는 따로 별도로 하려고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사업을 해봤지만 그런 사람 이제까지 다이아몬드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다이아몬드 되고 수석되고 여러분들 화운트 에메랄드 만들어 연봉 1억이 되면서 평생 내 인쇄 수입을 구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데 이건 다 알면서 왜 이건 몰라? 기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의 성공이 직결되는 것은요, 바로 이 LS고 시스템이고 팀워크이고 그런 문화가 있어야 돼요. 제가 엊그저께 제가 인간관계는 얘기했을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자신감이 넘치면요, 행동하게끔 돼 있고, 행동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게끔 돼 있어.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어떻게 습관한테, 습관이 반복되다 보면 운명이 바뀌는 거야. 성공자 운명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럼 내가 자신감을 갖게 하려면 뭘까요? 자긍심이 생겨야 돼. 자긍심은 어디서 생길까요? 그룹에 시스템이 있어? 스폰서 정말 믿을만해? 아니면 팀워크 좋아? 아니면 그룹 문화? 대단해? 여기서 자긍심 갖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시스템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감을, 그런 프라이드 갖게 되면은 이제 제품 공부 좀 하고, 지식적을 갖고, 쇼트플랜, 수익과 보상과 인정받는 공부만 하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그룹 키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인정과 보상 배우는 거하고 제품 공부하는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회사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배우는 건 스폰서 없이면 안 되는 거예요. 팀 없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없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리더들이. 이게.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여러분들 아이디 번호가요, 여러분들 재산권입니다. 상속권입니다. 생존권입니다. 그 정도 여러분들 여기고 사업하십니까? 예. 제가 제 수첩에 보니까 28년 된 제 아이비오 넘버가 있더라고. 그게 옛날에는 이렇게 종이로 2개가 나왔어. 김보경 사장도 아마 받아보셨을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요거 아이비오 넘버 신분증 같은 게 나왔어, 종이로. 그걸 제가 28년을 보관하고 있더라고. 8033610. 1995년 3월 1일부로. 그걸 제가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제 수첩에. 왜? 내 자산권이니까, 생명권이니까, 상속권이잖아, 이게. 그렇잖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여러분들? 부자로 성공하려면 해야 되는 거고, 그냥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잘 새겨두셔야 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내 뜻이고, 내 의지고, 내 꿈이에요. 예. 아메비즈니스는 아주 복잡한 사업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심플하게 사업을 하고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해 놔야 되느냐? 내가 1000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파트너 사장님 1000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시스템이 없다면 1000가지 곱하기 1000이면 몇 가지예요? 10만 가지입니까? 10만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있고 멘탈이 살아있으면 하나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쉬운 거예요. 아메 사업이 쉬우면요, 쉬운 것은 뭐냐면 이걸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은 쉬운 거고,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아주 어려운 겁니다. 어마어마한 보상을 놓고, 인정과 보상을 놓고, 우리가 A60에도 가야 되고, 크루즈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H10에 또 라스베가스 가야 되고, 이 어마어마한 보상과 인정이 우리는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이 작은 걸 하나 몰라가지고, 내가 어디 새는지도 모르고 사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이제 시간도 다 되긴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28년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이 세상에 아메만큼 이렇게 정말 가치 있는 사업이 없다고 저는 지금 확신합니다. 이제는 핀도 수입도 물론 내가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받고 하는 건 좋죠. 더 중요한 생각은 내가 움직이면서 아메의 가치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가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이 연금도 제가 연금을 많이 냈는데 수입이 많다는 이유로 반으로 딱 줄여버리고, 그것도 얼마 안 줘. 어디 가서 좀 한 점심 2번 먹으면 끝나는 그런 지금 연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메이 사업을 지금 이렇게 여러분 한 5년 정도만 열심히 하시면 연봉 1억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정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잔소리 같은 말씀을 제가 스폰서 대신해서 여러분들 드리시니 좀 잘 참고를 하셔서 사업을 어차피 성장시키는 데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를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